KKMD 365와 안타까운 순직, 40년 묵은 T-38의 배다른 형제 F5 제공호를 10년 더 쓰겠다는 공군. FA-50 블락 20는 놔뒀다 어디에 쓰려나? 2022년 오후 1시 44분경 수원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F5E 제공호 한 대가 화성 부근의 태봉산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에 따르면 해당 기체가 이륙한 직후 좌우 엔진 화재 경고 등에 불이 켜졌고, 이어 전투기의 기수가 급강하하였으며 조종사인 신모 대위는 두 차례 비상탈출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결국 순직하고 말았습니다. KKMD 게시판을 통해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사고의 위험성을 이미 여러 번 지적해 오셨습니다. 문제의 F5E 일명 제공호는 노스롭 그루먼의 전신 노스롭이 개발한 N156 초음속 경전투기의 파생형입니다. N156을 훈련기로 만든 것이 바로 미 공군이 사용하고 있는 T-38 탈론이죠. 도입한 지 40년이 훌쩍 넘은 T-38 훈련기도 많은 사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언론들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F5E 제공호와 관련된 사고는 12건이 넘습니다. 미 공군 훈련기 T-38만큼이나 대한민국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KF-5 제공호 역시 날아다니는 시한폭탄인 셈입니다. 지난 364화 F-35A 동체 착륙 사건이 보여준 대한민국 군의 장비 운용 능력 편을 통해 우리 군의 잘못된 모습은 호되게 질책하고 잘하는 모습은 후하게 칭찬하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 KF-5 제공호 추락 사건은 예견된 사고였다는 점에서 호되게 질책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은 북한의 존재 덕분에 공군과 해군 장비의 기동 운용 소요가 많고, 따라서 정비 소요도 많다는 점은 지난 364화를 통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만큼 장비의 교체에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신경을 써야만 하는데요. 애초에 왜 수명 주기를 한참 넘긴 KF-5 80대를 앞으로 10년이나 더 운용하려 하는지 그 이유가 몹시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역시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된 F4 팬텀2는 그나마 2024년에 전량 퇴역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현재 19대의 F4E가 운용 중인데요. 경량인 KF5에 비해 F15에 맞먹는 거대한 덩치를 자랑하고 덕분에 무장 탑재량이 우수해 국산 무장을 테스트하는 데 쓰이고 있기도 합니다. 여담입니다만 얼마 전 청룡 장공지 미사일 분리 테스트도 역시 F4E가 담당했습니다. 만약 KF-16이나 F-15K로 천룡 장공지 미사일 테스트를 실시하려고 했다면 미국의 사전 승인을 꼭 받아야만 하며 여러가지 제약이 따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F4E 팬텀2는 퇴역이 얼마 남지 않았고 미국에서는 쓰이지 않는 기체이기 때문에 사각에 놓여 있다는 맹점을 활용한 것이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공군 수뇌부는 노후화된 KF-5 제공호를 계속 운용하는 이유를 전력 공백의 우려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KF-21이 완전하게 전력화되는 시점이 2032년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KF-5 80대를 퇴역시키면 가용 전술기 숫자가 400대를 한참 밑도는 320대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를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면 F-35A 34대, F-15K 59대, KF-16 133대, F-16 PBU 34대, FA-50 60대입니다. 이들 중 F-16 PBU는 4세대인 KF-16 사양으로 업그레이드 되지만 4.5세대 사양인 F-16B로 업그레이드 되지는 않습니다. F-16B 블락 70-72로 업그레이드 되는 KF-16은 133대 분량입니다. 따라서 F-16 PBU도 향후 20년 안에 퇴역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KF-21이 실전 배치되기 전까지 전술기 숫자는 320대에서 280대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군은 미국에게 중고 구형 F-16을 대여해달라고 요청도 해봤지만 미국도 수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고 결국 80대의 KF-5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KKMD 331화 국산 A사 레이더와 공대공 미사일로 BVR 능력을 갖추게 될 FA-50, F-16 부럽지 않다? 편에서 구형 F-16AB의 능력과 FA-50의 능력을 비교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 파일럿을 만나 제가 생각하고 있던 부분들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하기도 했고요. 여기서 잠깐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팩트 1. 공군 수뇌부는 KF-21이 실전 배치되기 전까지의 전력 공백을 우려해 미국에게 중고 구형 F-16의 대여를 요청한 적이 있다. 팩트 2. 국산 A사 레이더와 BBR-AAM으로 공중전 능력을 확보하고 추가 연료 탱크로 전투 행동 반경을 확장, HMD 및 전자전 기능 등이 향상된 FA-50 블락 20는 구형 F-16과 대등한 혹은 그 이상의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다. 팩트 1과 팩트 2를 합쳐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 나타납니다. KF-5 제공호가 빠져도 FA-50 블락 20의 능력은 그 공백을 메우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KF-5 제공호는 80대인데 반해 FA-50은 60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술 입문 훈련기인 TA-50 22대가 있으며 추가로 20대가 주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고등 훈련기인 T-50도 50대나 있죠. 쉽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공군이 보유할 수 있는 FA-50의 총 합계는 152대라는 뜻입니다. 물론 T-50과 TA-50을 FA-50 사양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남아있지만 미 공군도 FA-50 사양을 고등 전술 훈련기라고 부르며 훈련기 겸 경전투기로 사용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T-50과 TA-50을 FA-50 사양으로 업그레이드 한다면 90대의 전술기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KF-5 제공호가 모두 퇴역한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의 숫자입니다. 여기서 분명 일부 시청자들은 FA-50의 체급에 따른 한계가 분명하고 만약 FA-50을 그렇게 많이 확보하게 되면 국회법으로 정한 전술기 400대의 제한 때문에 KF-21 같은 중형 기체들의 도입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지적할 것입니다. 그 지적에 충분한 합리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공군 수뇌부가 FA-50의 업그레이드에 대해 미적지근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유도 아마 여기에 있을 것이란 생각도 하고 있고요. F-35A 도입과 F-15K 그리고 KF-16 업그레이드에 많은 예산을 집중시켜야 하는 공군 수뇌부 입장에서 본다면 FA-50 같은 로우엔드급 보급형 전투기의 업그레이드나 수량 확보는 아무래도 우선순위가 밀리기 마련이겠죠. 그렇지만 전쟁은 함포나 미사일이 오고 가는 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고의 전쟁은 실제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쟁입니다. 도입과 운용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F-35A 같은 고가의 스텔스 전투기를 일상적인 초계 비행이나 요격, 인터셉터 임무에 투입한다면 쓸데없는 자원과 돈의 낭비가 되겠죠. 미국이 괜히 로우-하이 개념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알토란처럼 가성비 좋은 FA-50 같은 저렴한 보급형 전투기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제 역할을 해내느냐에 따라 F-35A 같은 고가의 최첨단 전투기를 좀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자원적 여유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KF-5 제공호처럼 이제는 소중한 파일럿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노후화된 기체들을 교체하는 역할에는 FA-50 블락 20가 제격입니다. 믿을 수 있고 가동률도 우수하며 전투력 또한 결코 KF-5에 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FA-50으로 중국이나 일본을 상대할 수 있겠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KF-5 제공호는 중국이나 일본의 상대가 되는 기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용되고 있는 것이었나? 라는 질문입니다. FA-50은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공중우세형 전투기로 쓰일 일이 없는 기체입니다. 공중우세는 F-35A, F-15K 그리고 KF-21이 담당해야 할 분야죠. FA-50은 근접 공중지원 CAS나 한반도에서 출격하여 E-737 PSI 혹은 한국형 정찰위성 같은 ISR 자산들의 도움을 받으며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미사일 트럭 임무나 영공을 침범해 들어오는 적기들에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한 후 공력을 이탈하는 수세적 방어 임무에 쓰이게 될 전투기입니다. 만약 FA-50이 없다면 이러한 수세적 방어 임무를 F-35A, F-15K 혹은 KF-21이 대신 맡아줘야 하고 그만큼 공격 자원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전술기 400대 제한 조건 속에서 FA-50의 수를 늘리면 KF-21의 도입 수량이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좋은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블락 20로 개량하여 쓰다가 KF-21의 도입 숫자를 늘려야 할 시기가 오면 중고기체로 저렴하게 해외에 판매하는 방법입니다.
블락 20로 개량된 FA50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면 이를 두 손 벌려 환영할 나라들은 얼핏 생각해도 하나 둘이 아닙니다. 일선에서 제가 만난 한 공군 파일럿은 FA50 블락 20가 가지게 될 능력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비전문가의 시각이 아니라 실제로 전투기를 조종하는 전문가 입장에서도 제 추론이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동의를 해줬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미 공군에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를 일으키고 있는 T-38의 배다른 형제 KF-5 제공호가 2000년대 이후 12번이나 사고를 일으킨 것 또한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이와 유사한 사고는 가까운 시일 내에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뜻이죠. 제가 제시한 대안보다 공군 수뇌부가 더 좋은 대안을 가지고 있다면 바랄 나위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장 생긴 전술기 전력 공백을 40년 된 KF-5 제공호로 메울 것이 아니라 F-16의 막내 동생 FA-50 블락 20로 메울 것을 건의해봅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공군 수뇌부 중 한 분이라도 KKMD를 시청하고 계시다면 말이죠.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방송된 내용들은 KKMD 블로그에서도 읽어보실 수 있으며 후원 멤버로 가입해주시면 영상 제작 지원과 더불어 업로드된 영상을 더 일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